이번에는 상가함수의 정의를 공부해 볼 거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뭘 공부했었냐면 삼각비를 공부했었지, 그지?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와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될 상가함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건 뭐냐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빗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우리가 불렀거든. 즉 삼각비라는 것은 어디서만 다루는 개념이냐면 직각삼각형에서만 다루는 개념인 거야. 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외우고 있었냐면 빗변분의 높이의 비를 사인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빗변분의 윗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까지 있었잖아.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밑변분의 이렇게 높이. 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로지 직각삼각형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고,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삼각함수를 배울 거거든. 우리가 삼각함수 첫 번째 단원 일반각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각도를 양의 각으로 막 무한히 갈 거고, 또 음의 각으로도 무한히 갈 거거든. 즉 90도가 넘는 각에 대해서 또는 음의 각에 대해서도 삼각비의 삼각함수의 값을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와는 다르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시 정의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 각의 시초선을 좌표평면의 x축에 위치해 놓고 동경을 움직여 보자라는 거죠. 이게 동경인데 동경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동경이 움직일 때마다 이 x 시초선과 이루는 각, 이 세타가 변하게 되겠죠. 자, 물론 이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제 360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이 이름이 동경이죠. 그리고 동경의 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우리는 사인을 어떻게 이제부터 정의를 할 거냐면, 상등함수에서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동경의 길이분의 이 동경 끝에 좌표가 있겠죠? 동경 끝에 좌표가 이렇게 x, y라는 점이 이렇게 좌표가 있을 텐데,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로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할 거야.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가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 선생님, 삼각비랑 상관없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사인도 빗변분의 높이나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사인, 코사인, 상가함수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세타가 90도를 넘어가더라도 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또 아니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삼각비의 확장된 개념이 상가함수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상가함수들을 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기본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있죠. 30도, 45도, 6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단처럼 외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 뒤로 공부하는데 큰 부담이 안 생겨. 자, 살짝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갈까요? 이쪽에다 한번 갈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가 30도, 45도, 60도 이 정도. 자, 그러면 사인 30도면 2분의 1이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코사인은 이거의 역순이잖아?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요게 정말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어야 이 뒤로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삼각함수의 정의를 삼각비와 다르게 동경의 길이와 그 동경 끝에 x좌표, y좌표로 이제 정의를 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90도의 그러면 이제 이 세타, 이 각이 동경이 그러니까 1사분면 때까지는 삼각비와 똑같을 때, 그러면 이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먼저 1사분면에 봐봐. 지금 사인, 코사인을 먼저 살펴보면 동경의 길이는, 잘 들어보세요. 동경의 길이는 항상 길이니까 양수겠죠? 그 다음에 사인 값이 동경의 길이는 y좌표인데, y좌표를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은 이 동경, 이 분필을 생각하면 분필의 끝을 봐야 돼. 분필의 끝에 무슨 좌표를 봐야 되냐면 y좌표를 봐야 된다고. 당연히 y좌표는 이 각이 동경이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기 전까지는, 이제 2사분면까지는 y좌표가 양수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 세타가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가질 때는 사인은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3, 4분면으로 오게 되면 y좌표가 음수, 4, 4분면도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 사인도 음수가 되겠죠. 자, 코사인을 볼 거야. 코사인은 이제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인데, 동경의 길이는 항상 양수일 거고, 우리 친구들은 x좌표를 보면 되겠죠. 1사분면에서 코사인 x좌표는 양수죠. x좌표가 음수, 음수, 양수.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코사인의 부호가 양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코스 여기는 음수, 코사인, 음수. 자, 탄젠트를 봤더니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죠. 즉 탄젠트의 값이 양수가 되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뿔뿔로 같은 데는 어디고? 1사분면이고 마로 같은 거는 3사분면이겠네.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만 탄젠트가 플러스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의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자, 이렇게 4분면의 각도가 이 동경이 4분면을 돌아다닐 때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각각 외우면 힘드니까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네. 그래서 이걸 싹 지우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야. 그 다음에 2사분면을 째려봐. 2사분면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한글로 사인만 양수다 이런 의미로. 그럼 3, 4분면을 봤더니 탄젠트만 양수네. 그래서 그 다음에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코 이렇게 붙여놓고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뭐라고 이걸 외우게 되냐면 얼사탄코 이렇게 외우면 뭔가 어감이 안 살잖아. 그래서 이 탄을 타안 해서 이걸 탄을 안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통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외우고 다니냐면 얼싸코 이렇게 외우고 다닌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공부했던 살짝 점검하고 다음 거 공부하러 갈게요. 첫 번째, 삼각비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빗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말하는 거다.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을 90도가 넘는 각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동경의 길이랑 그 동경 끝에 x좌표, y좌표로서 새롭게 정의를 한다는 거야. 자, 반드시 여기서까지 넘어올 때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뭐 중학교랑 똑같네 라고 하고 그냥 옛날 거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반드시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새로운 정의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동경의 각이 1, 4, 2, 4, 3, 4, 4, 4 돌 때마다 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었냐면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강함수의 간단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상강함수의 어떤 성질을 공부를 해볼 건데 옆에 또 지울게요. 상강함수의 성질을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두 번째 상강함수의 성질. 오케이. 이쪽도 싹 다 지우고 살짝 이것만 정리를 해보자고. 자,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고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인의 정의는 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를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었잖아.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련된 몇 가지 공식을 유도를 해볼 거야. 상승함수의 성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잘 들어봐. 탄젠트 세타라는 게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여기를 한번 가만히 봐봐. 코사인이 동경분의 x좌표, 사인이 동경분의 y좌표인데 코사인이랑 사인을 이렇게 변변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따로 설명하면 탄젠트가 x좌표분의 y좌표인데 분자 분모를 똑같이 동경의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게 코사인이 되고 이게 사인이 되잖아. 그래서 탄젠트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즉 탄젠트를 우리가 원하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가능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값을 제곱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러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동경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일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동경분의 x좌표니까 동경의 길이의 제곱분의 x좌표의 제곱일 될 텐데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동경의 길이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야.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이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니? 당연히 동경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경의 길이의 제곱이 돼가지고 항상 뭐가 되더라? 그렇죠.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자, 두 개 더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2번을 유도를 했잖아.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이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다 나눠볼 거야. 자,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1 되고 여기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일본에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당연히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너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 너를 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식을 어떻게 외울 거냐면 1 더하기, 이걸 먼저 쓸게요.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 세타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하나 공식을 만들어내고 아주 즐겨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새로운 삼각함수를 하나 더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게 밑변, 높이, 빗변 사이의 비잖아. 근데 실은 그걸로 밑변, 높이, 빗변 사이의 비로 삼각비를 원래 몇 개 만들어낼 수 있냐면 6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냐면 하다못해 이것만 봐봐. 참고 삼아서 여기가 세타인데 이것분의 이거가 사인이잖아. 근데 비율이라는 거니까 이것분의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즉 사인의 역수인 비율도 실은 이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개 정도 더 사용을 함수를 더 만들어 사용을 할 거야. 자, 사인 세타가 동경의 길이인데 y좌표잖아. 근데 y좌표분의 동경의 길이, 즉 사인 세타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CSC 세타라고 써서 읽기는 코시컨트라는 뜻이에요. 코시컨트라고 쓰고 의미는 사인의 역수더라.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역수도 있겠죠. 코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우리가 쓰냐면 SEC 세타라고 쓰고 읽기로는 시컨트 세타라고 읽고요. 여기까지 보이죠? 탄젠트 세타의 역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탄젠트 COT라고 쓰고 코탄젠트 세타라고 읽는 거야. 자, 물론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까지 고민을 한다면 특히 이제 이 자연계리나 공학계로 갈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한 친구도 많을 텐데 그때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역수의 삼각함수의 값도 사용하는 게 편할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인데 즉 코사인분의 1의 역수가 시컨트잖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1은 우리가 이걸 뭐로 쓸 수 있냐면 시컨트 제곱 세타로 쓸 수가 있겠다.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다? 시컨트 제곱 세타인데 시컨트는 뭐의 역수다? 코사인의 역수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세 번째 관계는 우리가 여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잖아. 이번에는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사인 제곱으로. 자,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는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잖아. 탄젠트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역수의 제곱이 되겠죠. 즉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양변을 뭐로 나누고 있어요? 사인 제곱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인 제곱분의 1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될 텐데 사인의 역수가 뭐였냐면 코시컨트였죠. 그래서 이거는 코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삼각분의 성질 네 가지, 즉 우리가 자주 써먹어야 될 공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공식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유도도 해보고.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타로 뽑아낼 수 있고,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상담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 네 가지를 이제 유도를 해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자, 뒤쪽에 가보면 상가함수, 이제 우리가 상가함수의 값을 90도가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서는 선생님 뭘 설명할 거냐면 90도가 넘어가는 각에 대한 상가함수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할 건데 조금 이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